안녕하세요. 와이즈 실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뭔가 다르더라 하는 순간 말입니다. 말은 항상 예의 바르고 웃는 얼굴도 밝은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은 좀 투박해도 뭔가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처음 보는 사람까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내도 속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금방 만났는데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포장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사람이 무심코 보이는 작은 행동, 그 순간의 표정, 습관적으로 나오는 반응들, 이런 것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면서도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반대로 말은 좀 서툴러도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지만 실은 그 사람의 본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와 철학자들의 통찰,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겪는 현실 경험들을 함께 엮어가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동안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죠. 내가 느낀 게 맞나? 내가 예민한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대부분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확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정리하거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있는데 아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분은 계속 웃으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말은 다정한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이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든요. 커피잔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핸드폰을 슬쩍 확인하거나 대화 내내 시선이 여기저기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냥 예의상 묻는 거구나. 별로 기분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확실히 알게 됐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까지구나 하고요. 심리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눈빛의 힘을 연구해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누게 한 뒤 상대방이 눈을 마주치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60% 이상인 사람은 신뢰도가 평균 73% 높게 평가됐습니다. 반대로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30% 미만인 사람은 거리감이 느껴진다. 진심이 아닌 것 같다는 평가를 받았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눈맞춤이 3초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볼 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는다면 그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당신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관심이 없거나 불편하거나 혹은 숨기고 싶은 감정이 있거나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는 당신에게 관심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눈은 당신을 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보다 관계를 끊지 않으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 완전히 끊기엔 불편하고 그렇다고 가까워지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말로는 친절을 유지하지만 눈은 정직하게 거리를 둡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이 열려 있지 않다면 그 집은 이미 비어 있는 것이다. 사람의 진심은 눈에서 시작됩니다. 눈이 당신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차가운 시선, 그 흩어지는 눈빛,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보내고 있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억지로 눈을 마주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인 겁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 당신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편안한 관계입니다. 2장 손짓을 보면 압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 중 한 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손이 참 바빴습니다. 테이블을 툭툭 치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공중에 뭔가를 그리기도 하고 팔을 크게 휘두르기도 했죠. 말의 내용보다 손짓이 더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또 다른 친척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같은 이야기를 해도 두 분의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분은 열정적이고 감정이 풍부해 보였고 다른 한 분은 차분하고 절제되어 보였습니다. 말은 비슷했지만 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UCLA 심리학과의 엘버트 메라비언 교수는 유명한 연구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실제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55%는 비언어적 신호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손짓, 즉 제스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에 달했습니다. 말의 내용이 전달하는 정보는 고작 7%에 불과했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손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일수록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상대방과의 교감 의지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팔짱을 끼거나 손을 숨기는 사람은 방어적이거나 경계하는 상태일 가능성이 85% 이상이었습니다. 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편안한지, 불편한지, 당신에게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손짓 하나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과 대화를 나누면서 손을 활짝 펼치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은 친절한데 손은 주머니에 꽂혀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거나 무릎 위에 꼭 쥐어져 있다면 그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는 당신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손은 나는 지금 경계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팔짱을 끼는 행동은 심리학에서 가장 명확한 방어 신호로 분류됩니다. 물리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자세이기 때문이죠. 무의식적으로 나는 지금 당신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생각을 숨길 수 있지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솔직한 부분입니다. 말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감정보다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손이 당신을 향해 움직이나요? 몸 안쪽으로 숨겨져 있나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 이 사람 뭔가 다르다는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손이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감추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필요도 없고요. 당신을 향해 손을 펼치는 사람, 자연스럽게 제스처를 나누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게 진짜 소통이니까요. 억지로 손을 펼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친 손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3장 말투로 알 수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 한 분의 목소리가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말의 내용은 평범했습니다. 어제 손주가 왔다 갔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말투가 묘했습니다. 끝을 올리는 억양이 계속 반복됐고 목소리 톤이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들렸죠. 반대로 함께 이야기하시던 다른 분은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도 한 분은 불안해 보였고 다른 분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진행한 음성 심리 연구가 있습니다. 3,000명 이상의 목소리를 분석한 결과 목소리 톤의 높낮이와 억양 패턴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약 78%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말끝을 올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불안감이 높고 타인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말끝을 일정하게 내리는 사람은 자신감이 높고 독립적인 성향을 보였죠. 또한 목소리 크기도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지나치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반대로 내면의 불안을 숨기려는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작은 목소리는 자신감 부족이나 회피 성향과 연결됐고요. 말투는 그 사람의 마음속 온도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목소리는 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해도 억양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죠.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의 말투가 계속 불안정하다면 그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확신이 없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는 나는 지금 힘들어요 라고 떨리는 사람. 나는 자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억양은 나는 확신이 없어요 라고 흔들리는 사람의 말을 내용만 들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났을 때, 당황했을 때, 거짓말을 할 때 말투는 가장 극명하게 변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빨라지거나 높아지거나 끊어지거나 반복되거나 그 순간의 말투가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보여줍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영혼의 반영이다. 영혼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린다.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말을 해도 목소리가 떨린다면 그 사람은 지금 불안한 겁니다. 아무리 부드러운 말을 해도 억양이 날카롭다면 그 사람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의 말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장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식당에 갔습니다. 지인 한 분과 함께였는데 그분이 주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 빨리 갖다 주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목소리 톤이 날카로웠습니다. 식당 직원이 조금 늦게 반찬을 가져오자 또 한마디 던지셨죠. 아니, 왜 이렇게 느려요? 손님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저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웃으며 정중하게 말하시던 분이 식당 직원에게는 마치 하급자를 대하듯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거구나. 나한테 잘해주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스탠퍼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상의 상황을 주고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 68%의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을 대할 때 존중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죠. 반대로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는 90% 이상이 극도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권력관계 인격 변화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람은 상대방의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패턴이 일관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위나 권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체 실험 참가자 중 약 12%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드러납니다. 상사 앞에서, 중요한 사람 앞에서 잘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본성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하지만 식당 직원에게, 택배 기사에게, 청소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필요해서 잘해주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라고 말하지만 힘없는 사람 앞에서는 너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수직으로 봅니다. 위아래가 있고 이득과 손해가 있고 필요와 불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심하거나 무례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순간 당신에게도 똑같이 대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웃지만 상황이 바뀌면 당신도 그 식당 직원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진짜 인격은 상대방의 지위나 이득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식당 직원에게도, 택배 기사에게도, 청소하시는 분에게도 똑같이 예의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거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
이 사람 뭔가 이중적이다는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여러분이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안전한 관계니까요. 목소리가 편안한가요? 긴장되어 있나요? 억양이 자연스러운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위화감, 말은 좋은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투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듣되 말투를 더 주의 깊게 들으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니까요. 억지로 말투를 바꾸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말투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내면이고 여러분이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편안해지는 사람, 억양이 자연스러운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게 훨씬 마음 편한 관계입니다. 5장. 시간 약속.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1시간에 늘 늦는 분이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오늘 차가 막혔나 보다,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 4번, 5번. 만날 때마다 10분, 20분, 심지어 30분씩 늦으셨습니다. 늦을 때마다 사과는 하셨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아이고, 시간 착각했네 하면서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중요한 약속에는 절대 늦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관공서 방문. 이런 일정에는 항상 정확히 맞춰오셨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늦어도 괜찮다고 기다려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독일 미넨 대학교에서 5년간 진행한 시간 엄수 연구가 있습니다. 2,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약속 시간을 지키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약속에 늦는 사람들의 82%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가 평균 이하였습니다. 특히 선택적으로 늦는 사람들, 즉, 특정 사람에게만 늦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시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우선순위를 매기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사람, 손해볼 수 없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늦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을 지키지 않았죠. 연구팀은 이를 시간 통제 권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시간을 우선시하고 상대방의 시간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심리 패턴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책임감과 성실성이 높게 측정됐습니다. 시간 약속은 단순히 시계를 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였던 겁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당신과의 약속 시간을 지킵니다.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최소한 미리 연락이라도 합니다. 하지만 늘 늦는 사람, 늦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그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과의 시간은 우선순위가 낮은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라고 말하지만 시간은 나한테 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결국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겁니다. 10분을 늦는다는 건 상대방의 10분을 빼앗는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불안, 초조함, 혹시나 하는 걱정, 그 모든 감정을 만드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반복한다는 건 미안함보다 자기 편의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특히 늦을 때마다 핑계가 다른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과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건 예의가 아니라 존중입니다. 당신의 시간도 소중하고 당신의 기다림도 의미 있다고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와 만날 때 그 사람이 약속 시간을 지키는지 한번 보세요. 자주 늦나요? 항상 정시에 오나요? 늦을 때 진심으로 미안해 하나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나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서운함, 나는 이렇게 기다렸는데 라는 감정, 그건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기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늘 늦는 사람에게 시간을 맞춰줄 필요도 없고요.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사람,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게 훨씬 존중받는 관계니까요. 억지로 시간을 지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늦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감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6장 사과 방식. 직장 동료 한 분이 실수를 하셨습니다. 제 서류를 잘못 처리해서 제가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분이 사과를 하러 오셨습니다. 아, 미안해요. 근데 말이죠. 그게 서류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요.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거든요. 원래 이런 실수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운이 없었네요. 미안하다는 말은 맨 앞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부 변명이었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본인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이어졌습니다. 제 입장에서 들으니 사과를 받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잘못이 아니다는 말을 듣는 것 같았죠. 진짜 사과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과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사과 패턴을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과를 할 때 변명을 포함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 반응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변명 없이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명확히 사과한 경우 상대방의 용서율은 8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해요. 그런데 로 시작해서 변명을 덧붙인 경우 용서율은 34%로 급감했습니다. 사람들은 변명이 섞인 사과를 진짜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사과 후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일수록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72% 더 높았습니다. 진짜로 미안해하지 않으니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죠. 반대로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15% 미만이었습니다. 사과 방식은 그 사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수를 하고도 끝없이 이유를 대는 사람, 상황 탓을 하는 사람, 그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 탓이 아니야인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안해요. 그런데라는 구조입니다. 사과 뒤에 반드시 역접이 붙습니다. 둘째, 상황 설명이 사과보다 깁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길게 늘어놓습니다. 셋째,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라는 말을 꼭 합니다.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는 거죠. 이런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보다 자기 잘못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용기는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진짜 사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틀렸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용기가 없는 사람은 진짜 사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을 때 그 사과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변명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하지만, 왜냐하면이 붙나요? 상황 설명이 사과보다 긴가요?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 사과를 받았는데도 기분이 안 좋다는 느낌,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진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변명 섞인 사과를 받아줄 필요도 없고요. 진짜 사과는 명확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가짜 사과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책임 회피이고 여러분이 받아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진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게 훨씬 건강한 관계니까요. 7장 휴대폰 다루는 습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여러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그분은 대화 내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중간중간 화면을 슬쩍 확인하셨습니다. 카톡 알림이 오면 바로 확인하고 답장까지 보내셨죠. 아, 미안해요. 급한 일이라서요. 그렇게 말씀하시곤 다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또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이번엔 급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SNS를 훑어보시는 거였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나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하구나. 나와의 시간보다 저 화면 속이 더 궁금한 거구나. 영국 에식스 대학교에서 진행한 휴대폰 사용 패턴 연구가 있습니다. 500쌍의 사람들을 대면 대화 상황에 두고 휴대폰 사용 빈도와 관계 만족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화 중 휴대폰을 3회 이상 확인한 경우 상대방이 느끼는 소외감은 평균 67% 증가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감정이 급격히 올라간 겁니다. 또한 대화 중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대화의 질이 23% 저하됐습니다. 휴대폰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주의가 분산됐던 거죠. 연구팀은 이를 디지털 우선순위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행동은 눈앞의 사람보다 화면 속 세상을 더 우선시한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반대로 대화 중 휴대폰을 가방에 넣거나 뒤집어 놓은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집중도가 89% 더 높았고 관계 만족도 역시 평균 이상이었습니다. 휴대폰 다루는 습관은 관계의 온도를 보여줍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휴대폰을 멀리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림이 와도 무시하고 당신에게만 집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과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 그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화면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아라고 말하지만 휴대폰은 지금 다른 게 더 궁금해라고 말하는 사람. 휴대폰 사용 빈도는 관심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당신 앞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당신과 대화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죠. 특히 주의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 말하는 중간에 휴대폰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보다 내 휴대폰이 더 중요해라는 무례함입니다. 말로는 계속 얘기해, 듣고 있어라고 하지만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듣는 척만 하는 거죠.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온전한 현존에서 시작된다. 온전한 현존이란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고 귀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사람이 휴대폰을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보세요. 계속 확인하나요? 치워두나요? 알림이 와도 무시하나요? 바로 확인하나요? 당신이 말할 때 화면을 보나요? 당신을 보나요?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서운함, 나보다 휴대폰이 더 중요한가라는 생각, 그건 오해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이미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이해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집중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당신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때 휴대폰을 멀리 두는 사람, 당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과 함께하세요. 그게 훨씬 존중받는 관계니까요. 억지로 휴대폰을 내려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휴대폰에 빠진 사람 앞에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경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을 볼 때 다른 건 다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무리.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로 꾸미지만 행동으로 드러난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되니까요. 눈빛, 손짓, 말투, 약자를 대하는 태도, 시간 약속, 사과 방식, 휴대폰 다루는 습관. 이 모든 작은 신호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오해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낀 그 불편함, 그 위화감, 그 서운함은 대부분 맞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당신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억지로 마음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관계를 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나이가 들수록 정확해집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이제는 그 경험을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당당하게 관계를 정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은 떠나보내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더 가까이 두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부족한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진심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손을 내밀고 따뜻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약한 사람에게도 예의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와이즈 실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